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사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FOMC 의사록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둔화되며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인데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직접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인디에프, 한국주강, 부산산업 등 남북 경협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 내부의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의해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 보합권에 머물며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중입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이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정말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주들이 잇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래도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남북 경협주는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드론과 AI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제 상승 보여줬던 리튬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분석 이어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간밤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줬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발표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하락하던 왔다 갔다 하던 이 시장세가 완벽하게 상승세로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국내 증시 지금 지수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지금 보합선에서 개파락 이후에 보합선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 이 FOMC가 주는 의사록과 관련돼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FOMC 회의록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점진적인 금리 인하는 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QT 완화 속도였어요. QT를 왜 완화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작년 2분기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왜 못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미국 재무부의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제네디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시장에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면서 계속 돈을 뿌려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있는 흡수되고 있는 돈을 땡겨오고 싶어도 땡겨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QT 완화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그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격 폭락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 QT 완화를 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반대로 달러 강세가 나온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다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이슈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빌 에크먼, 이 미국의 이제 전 글로벌적인 채권 왕이거든요. 이 채권 왕이었던 이 빌 에크먼, 트럼프 관세 정책은 바로 협상용이다 하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랬으면 국내 증시 오늘 반등 지금 개파락 하더라도 지금 2,540포인트 넘겼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국내 시장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는 미국 시장에는 충분히 시장 달래기 혹은 조심해라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에는 별반 효력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완전한 디커플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락에 대한 변동성 저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주호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업종 산업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이제 리포트 자료가 나왔는데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국의 밀어내기, 중국의 이제 기존의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우리 삼성전자가 대표하는 디램 부문에서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 이유를 살펴보니 중국 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중국 저가 밀어내기 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국내 지수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HBM은 그래도 전망은 괜찮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HBM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면서 HBM과 관련한 이 SK 하이닉스 주가 변동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HBM에서 완벽하게 경쟁 체제에서 밀려난 삼성전자, HBM 관련 소식에 있어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통 강자 반도체 업종에서 전통적인 이 레거시 반도체의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하락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국내 반도체 특히 하락에 대한 이 변동성, 반도체 섹터 변동성을 좀 지켜보면서 국내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지금 완벽하게 하락도 나오지 않고 상승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의 반도체 업종에 그렇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2,490에서 2,540선에서 박스권의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트럼프 이슈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미 선반영됐고 눈치 보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이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된 시점, 이 의사록이 작성된 시점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 전이었습니다. 당선 전에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변수는 전혀 고려되지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국내 증시, 해외 증시에 있어서 이 키포인트는 바로 트럼프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의 움직임, 이제 오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분봉상의 움직임, 어제에 이어서 박스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2225포인트. 그래도 오늘은 좀 넘어갔네요. 2520포인트 좀 못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좀 넘어주고 기분 좋게 좀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수 패턴 자체는 개파락 이후에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받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2520포인트. 여기 지금 2517에서 2519, 20. 이 위치 지금 현재 주가 포진에 있는 이 위치가 저는 지지 못 받으면 추가적으로 오늘 오후에 흘러내리게 됐을 경우엔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영역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박스권 돌파 나왔을 때 지금 삼각수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게 되면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돌파할 때 2,525포인트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 국내 증시 상방으로 만들어지면서 박스권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 발표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리포트를 통해서 이 디램 가격 하락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조금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힘을 써주고 있을까요? 시장의 시그널, 오늘도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볼 섹터는요, 바로 드론 섹터입니다. 전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인 전투기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무인 전투기의 시대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드론 테마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포보스에서는 무인 드론들은 비행 속도가 음속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 기술적 한계를 꼬집었지만 그럼에도 드론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드론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전망 물론 많이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론 성장성 기대해 보면서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저도 사실은 머스크랑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드론 지금 계속해서 드론의 사업 영역들이, 활동 영역들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어요. 드론을 이용한 이 무인 배송이라던가 사람이 진압할 수 없는 이 화재 현장, 뭐 재난 구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드론도 반드시 이런 활용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론 군사용,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에 있어서 드론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우리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론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서 뭘 어떻게 포격했다, 미사일 포격했다 했는데 드론 포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공습이 들어오는 게 이 드론이었었거든요. 드론 방어했다, 뭐 미사일 방어했다라면서 이제 드론을 활용한 공격 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차세대 전투는 드론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론 머스크 드론 관련주는 어제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줬었거든요. 왜 상승세가 나와줬었냐? 앵커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에 대해서 F-35에 대해서 엄청난 강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이 유인 전투기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일론 머스크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 F-35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가는 이 미국에서도 가장 비싼 무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도지죠. 도지의 수장이죠. 미국의 정부 효율부, 신설된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F-35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 국방부 너네 줄여라. 무조건 국방부 예산 줄여. 특히 F-35 줄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기존의 전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제 드론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드론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유인 전투기 아직도 만드는 멍청이가 있냐라고 이제 그러면서 유인 전투기 다 드론으로 바꿔야 된다. 드론으로 바꿔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이제 드론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항공 이어서 이제 이 드론도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와 관련된 머스크 테마주로 편성이 됐다.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이 테슬라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스페이스X라든지 이 테슬라의 FSD라든지 이런 거를 이어서 지금 드론이 머스크 트레이드 테마에 편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단기적인 이슈는 머스크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도 특히 우리나라 국방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병역 인구가 모자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거는 드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의 전투의 양상이 대세였다면 2차 세계대전은 전차전이었죠. 전차를 활용한 기동전이 대세였다면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드론전이 대세가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이시언 시스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전고점 5,330원 고점 찍고 윗골이 달리고 음봉 마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치하고 이 저점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보시게 되면은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이거 기술적 분석이 이런 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슈로 물론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지지 저항 구간을 앞전으로 당겨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저항선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거래량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앞전에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물려있던 이 고점에 상대적인 고점에 물려있던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첫 캔들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늘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 종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영역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눌림목 형성해서 한 4,500원 부근까지 좀 내려와서 안정적인 타점 오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그 전까지는 원하는 가격 줄 때까지는 항상 관심 종목 넣어놓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타점 딱 잡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어서 이제 네온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온테크도 살펴보시게 되면 네온테크도 비슷한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도 참 기가 막혀요. 딱딱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맞아 떨어질 때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거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앞전, 고점 여기 딱 이게 고점 참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색깔이 좀 안 보일 것 같네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색깔 바꿨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전에 고점에 대한 매물도 계속 이 위치에서 소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추세는 확실하게 돌렸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고점, 이전의 고점에 대한 매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더라도 관심 지속해서 갖고 보면서 눌림목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 지수 자체 움직임, 수급적인 자체도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세 나오면 그냥 확 내려 꽂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눌림목 공략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네온테크 또한 그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 차라리 에이럭스가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죠. 거래량도 1,500만 주 터졌고 분봉에서 놓고 봐도 고점 이후에 지금 눌림목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거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9,800원에서 9,500원 영역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9,000원 라인 손절가 잡고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면 수익 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벳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련 종목 벳셀까지 살펴보시면 벳셀 차트는 좋은데 분봉 차트는 좋거든요. 근데 환기 종목이에요. 재무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그냥 믿고 거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섹터는 이 눌림목을 공략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님이 항상 이 방산 섹터에서는 드론을 주목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 세계 최대 방산 업체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를 공격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F-35를 저격하는 발언이었는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이 이렇게 커지면 국내 기업 방산 대표주인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들이 오히려 위축이 될지 아니면 같이 성장을 해나갈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머스크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 이상 단기적으로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LIG 넥스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 차트 깨졌는데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F-35 영향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록히드 마틴 대놓고 저격을 했지만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 발음 참 어려워요. 한국 항공우주. 차라리 전투기 관련해서는 이 종목을 봐야죠. 이제 카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버텨주고 있죠. 의외로 버텨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머스크 트레이드라는 얘기예요. 원래 같이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 섹터 지켜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언급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일 어제 조정받아서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받쳐주고 있죠. 정말 이슈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왜냐? 그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슈 하나 터지면 여기에 자금이 몰려들고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윗골이 달고 빠지고 이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단타치기 좋은 시장이거든요. 전날 이슈 파악해서 미리 잡아놓기만 하면 시장 그냥 먹어요. 이런 시장은 그냥 수익 그냥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지수를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록히드 마틴 하나를 놓고 지목을 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 미국 내에서 이제 주가는 이제 엄청나게 하락을 맞이했지만 국내 방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을 생각해 보면은 해군 공군력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요. 보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너네 줄여도 돼 이거지만 우리나라는 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사업 계속해서 KF-X 이거 계속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이슈로 반응하는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산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 성장하더라도 국내 방산, 특히 전투기 업종들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섹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AI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안전연구소를 출범하고 딥페이크 같은 AI 기술에 대한 오용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AI 모멘텀에 힘을 더해주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AI 모멘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AI 모멘텀 지금 전년도에 이제 챗GPT 시작하면서 엄청난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련 종목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고, 다음 산업은 차세대 산업은 AI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죽으면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이 바닥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AI가 발동을 하게 된 거는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AI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게 되더라도 지금 한편으로는 AI 지금 챗GPT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정체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AI 산업들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 근데 지금 AI 산업 자체는 컴퓨터로 치면 386, 486 시대 컴퓨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586이라고 불리는 펜티엄 컴퓨터 딱 나오게 되면서 펜티엄 2, 3 1년마다 4까지 1년에 하나씩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정체가 됐죠. 그러더니 갑자기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나오면서 엄청나게 컴퓨터 속도가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오니까 이제 속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나죠. 그 이제 설계라든지 나노 공정의 미세한 공정 차이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은 5년 전, 10년 전 컴퓨터 쓰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 없더라고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AI는 초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AI 기본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통과가 됐는데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이 AI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이 대선이 있던 시기 8월쯤이었죠. 그때쯤에 나왔던 게 AI 딥페이크, 그렇죠? 딥페이크도 AI예요. 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 성범죄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그 중에서 엄청난 성범죄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 발언들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소식을 듣자마자 발표가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규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능 육성으로 갈 것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범죄에 집중해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AI 관련주들 분명히 하락맞는다. 조정 세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우려는 벗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AI 인프라와 확충 그리고 과학기술 예산을 이제 보강하면서 AI 산업 육성을 이제 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 이제 자금 있죠. 이 AI 확성에 대한 AI 산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이 자금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금 집행에 GPU 그래픽 카드라고 불리는 이 GPU까지 매수 금액까지 매입 금액까지 잡혀 있다라는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거 정말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는 이제 4조 원 규모인데 이제 민관 합작 AI 컴퓨팅 센터까지 이제 구축을 한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까지 나오면서 아 이거 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소속돼 있는 게 바로 국가 AI 위원회 출범을 했는데 산하 조직으로 출범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사실 뭐 정치적으로는 저는 뭐 중립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안철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안랩 창업자죠. 이 백신계의 국내 백신을 국산화시키면서 국내 IT 산업을 일궈놨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이쪽 업계에 밝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지능 충분히 빠른 속도 우리가 비록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잘하는 거 바로 남의 기술 사와가지고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창조 능력이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기초는 살짝 부족할지 후발주자로서 살짝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갖고 와서 우리 한국인들만의 아이디어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드는데 특화된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AI 산업이 육성이 발동이 되면서 저는 관련 종목이 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섹터 종목도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플리토 살펴보시게 되면 플리토 정고점 딱 정말 이런 거 어떻게 잘 맞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사람의 심리가 묻어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묻어나 있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과거의 흐름이 바로 시장의 심리, 매수 매도의 심리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차트에 이 어느 일정한 패턴을 이용해서 가격을 예측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17,500원에서 19,500원, 19,500원이네요. 이 위치를 박스권을 좀 지켜주면서 돌파 나오게 되면 돌파 영역에서 따라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정고점 매물대가 이렇게 딱 포진이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관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을 때 17,500원에 대한 가격 영역 이탈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지켜준다? 그럴 때는 눌림목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돌파 영역에서 이거 추격 매수 들어가도 돼요. 그만큼 지금 AI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딥노이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딥노이드 여기도 보시게 되면 V자 반등 나오고 있죠. 이때가 AI 관련해서 상승했던 2023년 9월이었어요. AI 쭉 상승했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볼 거라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진입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AI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 추세선 깨버렸고 지금 이 위치에서 V자 반등 나오고 있죠. 이렇게
V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도 N자 파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쌍바닥으로. 이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섹터의 흐름이 AI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도 지수 갭 하락했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스타트했어요. 그만큼 강하게 지수를 이겨내는 강한 종목이 강한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저는 오늘 시가 중심값이 한 7,500원에서 이제 단타의 영역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도세가 이제 출현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한 7,500원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선 잡아놓고 손절 구간 짧게 들고 가시면 돼요. 7,430원 뭐 이 정도에서 짧은 구간에서 단타로 대응하시면 오늘 들어가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AI 섹터 자체가 미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내려왔을 때 좀 조정받으면 오히려 땡큐다 하고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한 6,500원까지 내려오면은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올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글과 컴퓨터 이 한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그냥 N자 파동 나와주면서 돌파 나오네요. 저는 이거 단타 공략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 종목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고점 매물 넘어갔어요. 소폭이나마 살짝이나마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줬거든요. 한컴 25,500원에 대한 가격 영역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돌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스캘핑 하실 분들은 지금 25,500원짜리 잡고 짧게 들어가되 슈팅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영역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이 정도 25,250원. 이 자리 박스권 지지 여부 확인하고 돌파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셔도 되고 눌림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진입하셔도 된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내릴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AI 산업을 육성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AI 섹터 계속해서 상승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오늘 반도체주가 사실 약세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 쪽에도 영향 갈지 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AI 투자금이 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나 알소프트 같은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어요. 혹시 AI 비중을 살짝 낮추고 소프트웨어 쪽 비중 살짝 올리는 쪽으로 같이 가져가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소프트웨어 쪽도 AI 소프트웨어를 또 같이 하는 AI도 산업 부문별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를 관리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쪽도 한글과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섹터, AI 섹터 전반에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산업 내에서 이 AI 산업군이라는 전반적인 산업군 내에서 당연히 순환매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반도체도 좀 짚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반도체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답이 있어요. 바로 이 미주 증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보고서 봤을 때 HBM 수요는 견고하다라고 그랬어요. 가격 여전하다, 고부가 가치 나오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AI 우리 흔히 말한 D램을 사용할까요? HBM을 사용할까요? 당연히 처리 속도 빠른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분리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HBM과 기존 레거시 반도체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이런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좀 갈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별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약세가 AI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들 영향 때문에 이 반도체 업계 그리고 AI 업계가 조금은 분리되어서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승 섹터 짚어보셨는데요. 오늘 드론과 AI 섹터가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코스피의 2520선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까지 함께 가져가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요.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 그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문자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기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채팅창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볼 종목은요. 일신석재입니다. 이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오늘 갭상승 크게 이슈 타고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님, 예. 아직 수익권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계세요. 221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고점 찍고 살짝 내려가서 예. 언제쯤에 수익 실현하실지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일신석재, 남북경협,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이 잡혀 있다. 이런 뭐 대화 소식에 남북 경제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개정된 이 북한 이제 노동 헌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친할 뿐이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친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북한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재자가 미국인데 우리하고 싸우는 당사자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런데 중재자가 나서가지고 너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은데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뭐 김정은은 트럼프는 김정은이 내 친구야.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친근감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 하는 행동, 우리 남한에 하는 행동은 과연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맨날 제가 이제 스팸 문자도 스팸 문자지만 이것도 거의 스팸급이에요. 맨날 오물풍선 투기한대요. 진짜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하고 남북 경협 이루어질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연락소 다 파괴됐고 경의선 철도 상징적으로 연결해놨던 경의선 철도 다 파괴해놨어요. 도로망도 이제 파괴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데 경협?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외인, 기관, 개인 자금 다 빠져나가서 코인이고 해외 시장이고 뭐 해외 주식이고 선물이고 파생이고 다 가고 있어요. 다 빠져나간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건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 일신석재가 포함된 이 남북 경협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쉽지만 그냥 약수익권에서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지금 당장 정리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갭상승까지 띄웠어요. 갭상승까지 띄운 상태고 저는 지금 지지라인 한번 확인된 1880원. 저는 이 자리 정말 칼 같은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2105원 고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수익권 본전가까지 나왔을 때 비중 조금 줄이시고 수익이 나오게 되면 수익 지켜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손절가만 잡고 가시면 돼요.
이슈로 움직이고 그렇게 손실폭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1,880원에 대한 영역 반드시 지키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0원이라는 이 손절 지점을 강력히 기억하셔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68,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경협 관련 주입니다. 이 금광산 관광개발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상담 주신 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거든요. 68,200원 이 부분 언제쯤에 수익 낼 수 있을지 사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슈 자체가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월봉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슈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8,000원까지는 이제 전고점 살짝 못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는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65,000원 많이 올라오더라도 여기 넘어가면 이제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먼저 길게 이 가격이었으면 거의 한 2018년쯤이었을 테니까 엄청나게 오래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때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나쁘진 않아요. 나오고 있고 하락 추세를 깼고 박스권 만들고 나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요. 제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신석재 같은 경우는 타점이 너무 단기적인 타점의 위치였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까지 보고 계셨다니 장기적으로 들고 계셨다니 저는 이제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올 거라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6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65,000원까지는 이슈 타고 올라올 수는 있기 때문에 65,000원 부근에서 비중 일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65,000원에서 한 75,000원 부분. 요 자리도 다시 한번 매물대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 위치에서도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 파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65,000원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 혹은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큰 상승을 노리겠다, 크게 올라가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내려왔을 때 비중 조금 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슈 있을 때 좀 내려와.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는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단기적인 이슈 통해서 비중 낮춘 다음에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올 때 익절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을 잘 공략하셔서 평균 단가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광토건 보겠습니다. 9,52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좀 더 올라와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조언해 주시죠. 조언이라고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토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왔었죠, 이때.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슈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남광토건 글쎄요. 저는 이거 아쉽지만 그냥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거기에다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재무적인 이슈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슈 자체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고 업황 자체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깔끔하게 정리해라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상담은 내일 방송에서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짚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 시그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함께 이 공략주 가지고 또 오후장 대응하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공략주 바로 알려주시죠. 예, 오늘 공략한 종목은요, 바로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코난테크놀로지 AI 섹터 언급하면서 제가 이 종목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종목 공략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긴 합니다. 솔트룩스를 제가 공략주를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솔트룩스를 내보냈는데 와, 매수가를 진짜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체결이 안 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달성했거든요. 아, 참 배가 아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AI 섹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솔트룩스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봤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눈여겨보겠다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코난테크놀로지였었는데, 코난테크놀로지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코난테크놀로지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게 바로 이 코난테크놀로지 바로 이제 자체 보유한 LLM이라는 이제 코난 챗봇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3분기 때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AI 컴퓨팅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코난테크놀로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코난테크놀로지를 이제 뽑았던 이유도 있겠죠. 이슈를 타고 움직이니까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코난테크놀로지 매수하는 가격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위치 장대 양봉 나오고 보합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치상으로 차트적인 위치도 그렇고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무적인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적자 폭이 확대가 됐어요. 이 적자 폭이 확대가 됐는데 매출액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분기 매출 보시게 되면 올해 4분기에 144억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컨센서스 자료가 나왔죠. 매출액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 순손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코난테크놀로지 사업 확장 영역에서 연구개발 인력, 그리고 새로 만든 이 코난 그 챗GPT 플러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확장 기술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들에 대한 이제 R&D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연구개발 기술 투자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외형적인 기술주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테슬라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 엄청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와, 테슬라 사자 열풍 불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테슬라 샀을까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근데 한 대도 생산하지 못했는데 생산량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난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기술 개발, 이 LLM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국내 시장 엄청나게 빠르게 공략이 가능한 기술력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AI 챗봇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기분 좋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 전화하면 이제 사람이 안 받잖아요. 네. 그전에는 ARS가 받다가 번호 누르면 사람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연결까지 뭐 사고가 났든 고장이 났든 접수하면은 그냥 AI가 다 해서 바로 연결해 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AI 챗봇인데, 여기에 특화가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코난테크놀로지라는 얘기예요. 기술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부채 비율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적자폭 확대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50%까지 떨어졌죠. 유보율 재작년도에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45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유보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성장 유지 측면에서는 정말 유효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매수가부터 이제 가격 전략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눌림목 말씀드렸잖아요. 24,500원, 24,500원 좀 눌렸을 때 이 위치에서 좀 잡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 들어가야 돼요. 어제 반등 나오고 내려왔기 때문에 24,500원에 대한 영역에서 한번 눌림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700원 좀 짧게 보겠습니다. 23,700원.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왜냐? 도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봉상 도지 캔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캔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밑에서 잡되 목표가는 좀 크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2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3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코난테크놀로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매수가는 24,500원, 손절가 23,700원인데요. 이 코나 채 GPT와 함께 외형 선장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드론과 AI였습니다. 오늘장의 공략주는 코난테크놀로지였습니다. 오후장에는 예상했던 하락장이니 무리한 돌파를 하기보다는 단기성 눌림을 공략해봐라 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는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